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정태욱 선생님의 종교와 과학에 대한 줌 세미나 영상 기록입니다. 네, 주제가 아주 흥미롭죠? 시작부터 아주 놀라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혹시 1950년대에 이미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의 등장을 예견했던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심지어 그분이 카톨릭 신부님이자 저명한 고생물학자였다면 더 놀랍죠. 바로 그분, 테이야르드 사르댕이 오늘의 중심 인물입니다. 네, 샤르댕을 이해하는 게 이번 탐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자료는 샤르댕 한 사람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를 제대로 알려면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 올린 이 정신세계의 거대한 토대, 그 뿌리부터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층을 파고드는 작업 같다는 비유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샤르댕이라는 독특한 사상가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기 위해 인류 사상의 맨 처음까지 거슬러 올라가 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보죠. 왜 2500년 전의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샤르댕에게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추계 시대, 액슈얼 에이지라는 개념이에요. 추계 시대요? 네,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름 붙인 시대인데 대략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 사이를 말하죠. 인류 역사에 어떤 축이 만들어진 시대다. 뭐 그런 의미일 텐데 그 정도로 중요한 시기였나요? 중요하고 말고요. 정말 놀라운 건 동시성이에요. 동시성이요? 네, 이 시기에 전 세계 각지에서 서로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스승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등장합니다. 아... 예를 들어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가 나타나서 세상을 선과 악, 빛과 어둠, 또 영혼과 육신, 이런 거대한 두 축으로 나눠 설명하기 시작했죠. 아, 그 유명한 이언론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선과 악의 대결 같은 구도 말이죠. 바로 그거죠. 오늘날 올림픽 성화나 성당 감실의 불빛도 그가 신성시했던 불의 상징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고요.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같은 개념도 여기서 시작되었다고요? 맞습니다. 개인의 종말과 세상 전체의 종말이라는 개념을 처음 체계화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거의 같은 시기 인도에서는 붓다가,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가, 또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한 시대에 다 몰려있네요. 그리스 철학자들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이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신화로 세상을 설명하던 시대를 끝내고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의 근원을 파헤치려 했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불이다 하면서요. 네, 그 정점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조로아스터의 이원론을 형이상학이라는 아주 정교한 철학으로 발전시켰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세계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그 너머에 영원 불변하는 진짜 세상, 즉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사상이죠. 듣고 보니 정말 인류의 핵심적인 생각들이 전부 이 시대에 응축되어 있네요. 그런데 샤르댕 신부님은 가톨릭 사제였으니까 바로 이 축의 시대에 형성된 이원론적 세계관에 한가운데 서 있던 인물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그 관점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샤르댕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예요. 그는 수천 년간 이어진 이 강력한 정신적 소프트웨어를 물려받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20세기의 과학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진화하고 변화한다고 믿는. 그렇죠. 샤르댕의 고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한 시대의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타났을까요? 자료에서 혹시 다른 설명은 없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극적이잖아요. 맞아요.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기술이라는 또 다른 렌즈를 꺼내듭니다. 이 위대한 정신혁명의 시대가 사실은 철기시대라는 거대한 기술혁명의 시대와 정확히 겹친다는 점을 지적하죠. 아, 사상의 발전이 기술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간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나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였죠. 청동은 주재료인 구리가 땅속 깊은 곳에 있어서 구하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왕의 칼이나 제사장의 거울처럼 소수의 지배계층만 가질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철은 달랐어요. 철은 흔했군요. 네, 철은 지표면 근처에 가장 흔한 금속 중 하나예요.
수치나 석탄으로 1500도 이상의 고온을 다룰 수 있게 되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이제 보통 농민들도 철제 쟁기나 낫을, 일반 병사들도 철제 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와, 그게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겠네요. 그렇죠. 농업 생산량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했고 인구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도시가 생겨나고 문명이 발전했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네. 내 것과 네 것의 구분이 뚜렷해지면서 소유를 둘러싼 갈등, 도둑질, 그리고 대규모 전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진 거죠.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더군요. 자료에서는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종교와 철학이 등장했다고 분석하죠. 맞습니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증 하나예요. 끝없는 소유욕과 갈등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뭘까요? 아, 바로 소유하지 않는 것, 즉 금욕과 절제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불을 낳았는데 역설적으로 그 부 때문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 즉 금욕을 최고의 정신적 가치로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연결적인데요. 우리가 막연히 고귀하다고 생각했던 종교적 가치들, 예를 들어 사제나 스님들이 결혼하지 않는 독신주의나 성을 죄악시하는 관점 같은 것들이요. 네네. 사실은 당시의 극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인 처방전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구 폭증을 억제하고 재산 상속으로 인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군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특정 시대의 문제를 풀기 위한 시대적인 해답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샤르댕 같은 진화론자라면 이런 가치들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나타난 일종의 적응의 결과라고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자, 그럼 이 추계 시대, 즉 농경사회와 철기 시대가 낳은 이 세계관을 자료에서는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정적인 세계관이죠. 정적인 세계관. 세상은 한번 창조된 모습 그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관점인 거죠. 네, 1000년 전 농촌이나 100년 전 농촌이나 살한 모습이 거의 비슷했던 농경사회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세계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 그리고 세상을 선과 악, 영혼과 육신으로 딱 나누는 이원론이고요.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도 이 정적인 세계관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겠네요. 신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이렛째에 쉬셨다는 완결된 창조 이야기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창세기 이야기조차 유대민족만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닐 수 있다는 더 놀라운 사실을 제시해요. 아, 그 수메르 문명의 길가메시 서사시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이게 기원전 2100년경 작품인데 여기에 이미 창세기와 거의 똑같은 천지창조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쓰이기 훨씬 이전에 이미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보편적인 설화였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이야기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니까요. 네,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배 시절에 이 이야기를 접하고 자신들의 실황 안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자, 이처럼 수천 년간 인류를 지배해온 이 강력한 정적인 세계관에 정면으로 균열을 낸 것이 바로 과학의 발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동적인 세계관이군요.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인 세계관으로 넘어왔네요. 모든 것이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관점. 그렇습니다. 우주는 13억 8천 년 전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팽창하고 진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관점이죠. 여기서 또 한 번의 아이러니가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거죠? 이 빅뱅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벨기에의 카톨릭 사제이자 천문학자였던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사실입니다. 잠시만요. 빅뱅 이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카톨릭 사제였다고요? 보통 종교와 과학은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바로 그 점이 샤르댕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샤르댕이나 르메트르 같은 인물들은 과학의 발견을 신앙의 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아, 오히려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방식을 과학이 새롭게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했죠. 르메트르는 빅뱅을 어제가 없는 오늘이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신의 창조 방식.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창조가 과거에 딱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동적인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도는 수많은 행성 중 하나일 뿐이고, 물질이 진화해서 생명이 되고, 생명이 진화해서 의식을 가진 정신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는 선과 악도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게 되겠네요. 네, 발생론적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선과 악은 처음부터 실체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진화와 발전의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라는 거죠. 아, 그 자료에 나온 마라톤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1등을 기준으로 보면 11등은 뒤처진 거니까 악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애초에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된 기준에서 보면 11등은 수많은 탈락자들 사이에서 뽑힌 선이잖아요. 맞아요. 이처럼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선과 악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지금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 사이에 서 있는 셈이네요. 하나는 2500년 전 추계 시대와 농경 사회에 뿌리를 둔 세상을 정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세계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현대 과학의 동적인 세계관. 샤르댕은 이 거대한 충돌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세미나 자료가 샤르댕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핵심이겠네요. 이 두 세계관은 정말 화해할 수 없는 걸까요? 샤르댕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과학이 밝혀낸 이 장엄한 우주의 진화 과정이야말로 창세기에 기록된 신의 창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짜 모습이라고 보았죠. 아, 진화가 창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방법 그 자체였다는 거네요. 네, 자료 말미에 인용된 샤르댕의 말이 그래서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생물이다 라는 명제에서 시작해서 결국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말. 그 문장이 샤르댕 사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인간은 분명 물질과 생명의 진화 과정 속에서 태어난 생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의식과 정신을 갖게 되면서 단순히 생물학적 법칙에만 얽매이지 않는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생물이 아닌 존재가 된다. 네, 물질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정신으로 이 거대한 진화의 흐름이야말로 신이 우주를 이끌어가는 방향이라고 본 거죠. 물질, 생명, 그리고 정신. 샤르댕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통합해서 보려고 했던 거군요. 수천 년간 이어진 이원론의 벽을 넘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권, 노스피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지구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암석권과 생명체로 이루어진 생물권이 있듯이 인류의 정신과 문화가 네트워크처럼 연결돼서 지구를 감싸는 새로운 층, 즉 정신권이 진화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1950년대에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인류가 하나의 거대한 정신적 네트워크로 연결될 거라고 예견한 거네요. AI의 등장을 예견했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었고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오늘 이 방대한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니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오래된 정적인 세계관과 새로운 동적인 세계관이 여전히 우리 삶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충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야 하는 거고요. 샤르댕의 여정은 그 답을 찾는 하나의 위대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중 혹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시대적 해답은 아닐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하는 이 동적인 우주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 역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진화하고 성장해야 할까요? 샤르댕이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